제 이름은 내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너는 세상을 보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 절대 너의 빛을 잃지 말라고 말했다. 할머니의 집은 나의 피난처였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부모님의 관심과 지원이 없었지만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비즈니스 관련 동아리에 가입하고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들을 키워나갔다. 그런 나의 노력을 인정해준 사람은 경제학 선생님 리베라였다. 선생님은 내가 지역 비즈니스 플랜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내 성과를 칭찬해 주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는 지원이가 역사 프로젝트를 돕고 있어.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어 라고 말했다. 부모님은 내 성과를 인정하기보다는 언제나 지원을 위한 일에 집중했다. 이런 차별을 겪으며 나는 점점 더 독립적인 사람이 되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근처 커피숍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다. 매일 20시간씩 일하면서도 4.0 GPA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동안 지원은 토론팀에서 활약하며 모든 부모님의 축하를 받았다. 부모님은 매번 그녀의 우승을 자랑하며 특별한 저녁을 마련했다. 나는 항상 뒤따라갔고 나만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4학년이 되어 나는 지원과 함께 웨스트필드 대학교에 지원했다. 우수한 비즈니스 및 정치학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이 학교는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다. 수많은 도전을 겪으며 결국 나는 그 학교에 합격했다. 그날 밤 나는 부모님에게 합격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차분히 반응했다. 아버지는 그저 휴대폰에서 눈을 떼며 잘했네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지원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며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2주 후 내가 부모님과 함께 식사 중에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내 예상과 달랐다. 너희 등록금은 우리가 준비한 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지원이는 우리가 항상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어. 그들의 말은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독립적인 너는 그렇게 해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의 말은 내게 큰 충격을 안겨줬고 나는 그날 밤 모든 꿈과 노력들이 의미 없다고 느꼈다. 그날 저녁 저는 기쁨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웨스트필드 대학교의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순간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리 냉담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휴대폰에서 눈을 떼며 좋네, 민지라고 말했지만 그 어떤 격려나 따뜻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 몇 분 후 여동생 지원은 웨스트필드의 정치학 프로그램에 합격한 소식을 들고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며 비명을 질렀고 부모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지원을 껴안고 어머니는 서둘러 샴페인과 사이다를 준비하며 우리 가족의 저녁을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반응을 보며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지원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은 마치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2주 후 모든 상황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가족이 모인 저녁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휴대폰은 일시적으로 다들 내려놓았고 아버지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고 말을 꺼냈습니다. 대학 계획에 대해 얘기해야겠네. 아버지는 제게 말하며 시선은 온통 지원에게 집중된 채였습니다. 지원이가 웨스트필드에 가기 위해 우리는 오래전부터 대학비를 준비해왔고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다 지원할 수 있어. 저희 부모님은 항상 지원에게 모든 것을 투자했지만 나는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내 학비에 대한 질문이 불편함을 자아내자 부모님의 반응은 더욱 냉담했습니다. 그럼 제 학비는 어떻게 되죠? 조용히 물었을 때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불편한 시선을 주고받았고 결국 아버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민지, 우리에게는 한 명에게만 충분한 자원이 있어. 지원이는 항상 더 나은 학문적 잠재력을 보여줬으니까. 부모님은 언제나 지원을 앞세워 내 모든 노력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위로하려는 듯 손을 내밀었지만 그조차도 나에게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너는 항상 더 독립적이었잖아. 대출을 받거나 커뮤니티 대학을 먼저 가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17년 동안 부모님의 승인을 위해 살아왔고 그들은 결국 내 존재를 부정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감춰온 눈물을 마침내 터뜨렸고 부모님의 차가운 반응은 내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다.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고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부모님의 무시, 그들의 차가운 태도는 더 이상 나를 지탱할 수 없게 만들었다. 나의 모든 노력은 결코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았다. 내 4.0 GPA, 비즈니스 대회 우승, 명문대학 합격. 이 모든 것이 부모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 다음날 아침, 피곤하고 지친 얼굴로 부모님과 마주했다. 어떻게 지원이를 위해서만 대학비를 저축할 수 있었고 나는 왜 저축할 수 없었죠? 내 목소리는 떨렸고 부모님은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는 커피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민지,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우리가 제한된 자원으로 실용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그녀는 말을 흐리며 계속해서 나를 무시하려 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부모님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17년간의 슬픔과 배신을 삼키며 나는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주말 나는 할머니가 사는 집으로 차를 몰았다. 할머니는 항상 나를 이해해 주셨고 그녀와의 대화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할머니는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모두 알고 있었고 나에게 필요한 건 단지 믿음과 지원이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민지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 내가 모든 걸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할머니의 격려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나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해낼 수 있는 기회를 찾겠다는 믿음을 잃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끌어안았다. 그 따뜻한 손길은 그동안 내가 느꼈던 모든 외로움과 고통을 잊게 해줬다. 할머니는 내가 흘린 눈물을 닦아주며 언제나 그랬듯이 나를 이해해 주셨다. 때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우리의 가장 큰 촉매제가 될 수 있어. 할머니는 부드럽게 말했다. 부모님은 너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 깊이, 비극적으로 잘못된 거야.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들이 볼 수 없는 무언가야. 바로 깨지지 않는 결단력이지. 할머니는 내게 물질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주었다. 바로 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었다. 너는 할 수 있어, 민지야. 그들의 한계가 너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하렴. 할머니의 목소리는 강하게 다가왔다. 할머니는 언제나 나의 유일한 진정한 지지자였고 그녀의 말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할머니가 주신 그 믿음 덕분에 나는 더 이상 부모님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반드시 내 길을 걸어갈 것이며 웨스트필드에 입학해서 졸업까지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나는 내 자신과 약속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기대를 뛰어넘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장학금과 보조금, 취업 프로그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모든 여유 시간을 투자하여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했다. 며칠 후 나는 고등학교 시절 나를 도와줬던 지도 상담사인 첸 선생님에게 찾아갔다. 선생님은 나의 상황을 듣고는 정말 결단력 있는 학생이구나. 이 정도 열정을 가진 학생은 드물어 라고 칭찬해 주었다. 그렇게 한 번의 성공적인 장학금 신청을 시작으로 나는 점차 많은 작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웨스트필드 대학교의 등록금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했다. 첫 해를 위한 자금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하지만 할머니와 함께 공동 서명한 연방대출과 개인대출을 활용하여 일단 첫 학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제 나는 내게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부와 일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 릴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학 생활을 준비했다. 릴리는 부모님이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고 그들은 그녀의 기숙사비, 새 노트북, 옷과 장식품까지 모두 해결해 줬다. 반면 나는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놓인 도전들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캠퍼스에서 4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구하고 3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살게 되었다. 나는 일주일에 30시간씩 일을 하면서 나의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사하기 전날 밤 나는 부모님에게서 새 침대용 시트라는 어색한 선물을 받았다. 나의 대학 생활을 위한 유일한 인정이 그것뿐이었다. 부모님은 릴리의 짐을 싸고 기숙사에 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며 그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릴리를 대견했다. 그러나 나는 중고 여행 가방에 소지품을 담고 내가 준비한 적은 것만을 챙기며 출발했다. 이사 첫날 부모님은 릴리의 소지품을 가득 실은 우리 가족 SUV를 타고 캠퍼스로 갔다. 나는 10살 된 혼다차를 몰고 뒤따라갔다.
브레이크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가 나지만 그 누구도 내 차가 안전한지 확인해주지 않았다. 부모님은 릴리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나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캠퍼스 입구에서 부모님과 헤어질 때 어머니는 행운을 빌어요. 민지.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 속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다. 그 말이 내 결심을 더욱 굳건히 만들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아파트를 내 승리의 장소로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첫날 밤, 나는 작고 허름한 아파트에서 낯선 룸메이트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낡은 배관, 그리고 복잡한 이웃들의 소리 속에서 혼자 누운 나는 기운이 빠졌고 피로가 온몸을 압도했다. 그러나 그때 할머니의 메시지가 내 휴대폰에 도달했다. 기억해, 민지야. 다이아몬드는 압력을 받을 때만 만들어진다. 너는 이미 빛나고 있어. 그 메시지를 읽고 나는 다시 일어났다. 모든 고난을 이겨내겠다고 결심했다. 나의 목표는 단 하나, 내 교육을 끝까지 완수하고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첫 학기를 시작하며 나는 철저한 시간 관리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공부와 일을 병행하면서 나는 내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첫 주, 재정지원 사무실은 제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조감독인 윈터스 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 제 상황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전에 당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학생들이 결국에는 성공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며 상황이 압도적일 수 있지만 힘들 때일수록 제게 꼭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약속은 몇 달 후 제게 중요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날 저는 고등학교 상담사인 첸 씨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내게 고등학교 경영학과에서 $1,000의 장학금을 추가로 수여할 수 있도록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지 않아서 미안해요. 라고 말했지만 선생님들이 다 함께 기여했어요. 민지, 우리는 당신을 믿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작은 친절은 내게 필요한 마지막 용기를 주었고 나는 그 금액을 예산 스프레드시트에 추가하며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고 나는 이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 학기는 태풍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 생활의 자유를 즐기며 적응하고 있었지만 저는 매주 30시간 이상 일하면서 비즈니스 수업과 과제를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스터디 세션을 마친 후 서둘러 커피숍에서 첫 교대 근무를 했고 수업이 끝나면 서점에서 두 번째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종종 자정이 넘어서야 아파트로 돌아왔고 그때까지는 거의 자는 시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책을 읽거나 점심시간에는 과제를 마무리하며 커피 머신을 청소하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일정을 관리해야 했고 모든 자원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 제 삶과 지원의 삶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가끔은 문자 메시지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녀의 자유로운 대학 생활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학생 모임, 유학 설명회, 주말에는 엄마와 함께 집에서 요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교과서와 식료품을 살 수 있을지 계산하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만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비즈니스 수업은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었고 그것은 제게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수년간의 실무 경험, 재정 관리와 기획에 관한 경험 덕분에
나는 이론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데 능숙해졌습니다. 비즈니스 윤리 강사인 베넷 교수님은 수업이 끝난 후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민지 선생님,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례 연구에 대한 분석이 특히 자원 배분과 가족 비즈니스 역학에 대한 관점에서 뛰어났어요. 당신의 통찰력은 매우 성숙한 수준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제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제 피로감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점차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우정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 룸메이트인 조이는 저의 일정을 보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지쳐 돌아온 날, 조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안 돼요. 그녀는 나를 앉히고 차 한 잔을 준비해주며 말했습니다. 너무 지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게 기대도 좋아요. 너의 대학 가족이 되어줄게요. 그 말에 저는 큰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학업을 도와주며 기운을 북돋아 주었고 때로는 다른 룸메이트들이 방해할 때마다 제 공부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돈을 아끼기 위해 끼니를 거를 때면 그녀는 항상 음식을 준비해 놓았고 그녀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는 거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반드시 피를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곁에서 진심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제 안에서 무언가 큰 힘이 자라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이 작은 아파트에서 피로에 지쳐 잠들기 직전 저는 내일을 위해 다시 한번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저를 지지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매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 해 모든 것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제 가상비서 사업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고 3학년 초가 되자 저는 서점 일을 그만두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안정이 아닌 제 자신감과 능력의 발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제 노력과 성취로 자립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계속 성장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재정적 이익을 넘어서 저의 학문적이고 직업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베넷 교수님은 제게 많은 조언을 주었고 그 덕분에 저는 기업가 정신과 자원 제약이 어떻게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얻었습니다. 교수님의 지도 아래 저는 경제 침체기 중소기업 회복력에 관한 연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유연한 근무 시간 덕분에 저는 수업 일정과 업무를 잘 조율할 수 있었고 바쁜 커피숍 근무 중에도 학문적 자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커피숍에서 라떼를 준비하며 교수님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고려해 보셨나요? 자원 제약이 혁신을 주도한다는 관점은 꽤 정교합니다. 베넷 교수님의 말은 제 안에서 그동안 싹트지 않았던 아이디어의 씨앗을 자라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나의 꿈은 항상 비즈니스였다. 그리고 그 꿈은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케팅과 디지털 미디어 수업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소규모 비즈니스에 가상 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단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베넷 교수와 함께 연구하면서 시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 패키지를 개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저의 사업은 서점 일을 그만두게 해주었고, 그것은 단지 금전적인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제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사업은 성장했고, 저는 이제 2명의 동료 비즈니스 학생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여 이론적인 지식을 실제 비즈니스 성장으로 전환하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팀을 이끌고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업은 생활비를 충당할 뿐만 아니라 소액 대출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로 인해 제게 주어진 재정적 안정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베넷 교수님은 제게 기업가 우수 장학금을 추천해 주셨고, 그 장학금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지 선생님은 기업가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개척한 당신의 이야기는 이 대학이 설립한 기업가 정신의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그 말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어떤 외적인 인정이 아니라 제 스스로의 믿음과 결단력이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씩 내딛는 힘은 가족이나 외부의 지지가 아닌 나 자신에게서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제 선택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지원은 계속해서 부족했지만 그들의 무관심과 무시는 오히려 저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뤄낸 모든 것은 그들의 지원이 아니라 제 자신의 노력과 결단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신의 힘으로 제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제 선택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지만 제 앞에 놓인 기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 비즈니스는 이제 하나의 기업으로 성장했고 저는 그동안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제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릴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한 점이 많았습니다. 릴리는 가끔 저를 여학생회 행사나 캠퍼스 활동에 초대했지만 저는 거의 항상 바쁘다고 거절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표면적인 대화에 그치고 있었고 대학에서의 각자의 경험을 깊게 나누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릴리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며 그녀의 대학 생활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지만 저는 명절이나 긴급한 가족 모임 외에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을 향한 원망보다 제 자신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서 부모님은 저에게 이번 명절에 집에 오면 좋겠어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내가 잘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나는 그들에게 제 선택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내가 이룬 것들은 전적으로 내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었고 그 어떤 인정도 나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재정적 불안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에서 읽었던 책 속의 미래는 내 결단력과 끈기를 통해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성공 이야기가 내 전공 분야인 경영학과 내에서 점차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생존과 번영에 집중하다 보니 졸업을 앞두고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씨앗이 꽃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웨스트필드 캠퍼스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4학년이 되었습니다. 제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는 이미 15명의 단골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4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 비즈니스는 지역의 기업가 정신 잡지에 소개되었고
앞두고 4월로 예정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제 직업적 궤적이 급상승하는 동안 제 여동생 릴리는 처음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고위 학위 논문을 요구하는 정치학 프로그램은 릴리에게 너무 많은 도전을 안겨주었고, 그녀의 연구 기술과 직업 윤리는 부족한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수년간 자연스러운 재능과 부모님의 지원에 의존해온 릴리는 이 진정한 도전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11월 어느 화요일 저녁, 제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릴리와 그녀의 연구 논문 더미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논문 세미나에 실패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골드스타인 교수님이 제 연구 방법론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시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3주 안에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릴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상반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특혜를 받은 그녀가 이런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녀의 실패가 결국 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순간이 나의 과거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해왔던 수많은 자기주도, 학습과 시간 관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릴리가 마주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겪고 있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내가 그동안 쌓아온 학문적 방법론과 연구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베넷 교수님과의 연구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중요한 자산이었고, 그 경험을 통해 릴리에게도 유용한 조언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함께 연구를 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릴리는 어느 날 밤 제게 물었습니다. 비즈니스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학점도 잘 받고, 어떻게 그런 걸 다 해낼 수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내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제 일정은 정말 빡빡했어요. 주 60시간씩 일을 하고 학업을 병행하면서 경제적인 압박을 견뎌야 했어요. 하지만 나만의 방법으로 다 해냈죠. 릴리는 내 말을 듣고 점점 더 공포에 질려갔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항상 잘 지내고 있다고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였군요. 그 질문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릴리는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겪었던 특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어려움을 느낄 겨를도 없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겪었던 고통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화는 우리 관계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릴리는 이제 내가 겪은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는 예상치 못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내가 느꼈던 것들을 그녀가 이제는 알게 되면서 우리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릴리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결단력과 끈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릴리는 점점 혼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하며 부모님이 주시는 값비싼 선물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변화는 분명히 그녀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지만 그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내게도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1월이 되자 우리는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스터디 세션을 통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릴리는 논문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했고 이제 그녀는 항상 부족했던 규율과 인내심에 대해 새로운 감사의 마음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고통을 겪으며 점차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만의 시니어 프로젝트가 대학 행정부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 스쿨의 책임자인 로드리게스 학장은 2월에 저를 그녀의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웨스트필드에서의 여정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교육자금 조달부터 학업 우수성을 유지하며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한 저를 사례로 들며 여러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졸업생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과 결단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제가 졸업식에서 연설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하며 비즈니스 스쿨을 대표의 연설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기회는 단순히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모든 성취를 부모님과 대학 커뮤니티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것은 로드리게스 학장이 이 연설의 의미를 단순한 학생 연설 이상의 큰 계획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세부 사항은 시상식 자체까지 기밀로 유지되었고 4월이 다가오면서 비즈니스 대회는 저의 주요 초점이 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저에게 실질적인 상금뿐만 아니라 중요한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할 것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서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은 내가 이론과 실제를 어떻게 결합하고 자원의 최적화와 제약 속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배웠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3번의 치열한 심사를 거친 후 드디어 우승의 순간이 다가왔고 대학 신문에서는 제 우승을 기사로 실으며 일면에 제 사진을 실었습니다. 상금과 트로피를 받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더 큰 검증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을 넘어 제가 겪어온 모든 고난과 싸움을 이겨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엘리너 할머니에게 그 기사를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나를 믿어주셨고 그 메시지를 읽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나는 항상 너가 특별하다고 믿었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었고 이제 제 자신을 더 확실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우승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이미 오래전에 저를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모님의 인정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졸업 2주 전 부모님은 릴리의 준비를 돕기 위해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들은 릴리의 졸업을 위해 큰 집을 빌리고 애프터 더 키 파티를 위해 정교한 행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형식적인 초대장을 받았고 그 초대장은 제게 여전히 사후 배려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졸업 전날 밤 가족 만찬에서 제외되었다고 언급하자 어머니는 너는 일로 바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이전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의 인정이 제 삶에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가치는 더 이상 부모님에게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엘리너 할머니는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선물은 맞춤형 졸업식이었고 그 속에는 제가 이 힘든 여정을 견뎌내며 얻은 모든 교훈과 가치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압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자랑스럽게 입으세요. 할머니는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게 강한 힘을 주었고 저는 그날 밤 할머니의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당신은 모든 실타래를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졸업 리허설에서 로드리게스 학장은 음모론적인 미소로 저를 옆으로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연설 전에 약간 확장된 소개를 준비하세요. 그녀의 말에 혼란스러웠지만 할머니는 그냥 윙크하며 몇 가지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저는 그저 기대감을 가지고 그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확장된 가족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부모님은 릴리의 성취를 자랑하며 그녀의 미래를 논했지만 잭 삼촌은 문득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엠마는 어때요? 큰 사업대회에서 우승했다고 들었어요. 아버지는 무심하게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엠마는 작은 부업으로 바쁘다. 매우 기업가적인 사람이지. 그 순간 그들의 반응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제 가치는 더 이상 그들이 내는 평가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릴리와 나는 우리 관계의 큰 변화 속에서 서로를 다시 한번 발견했다. 그동안 부모님의 편애로 인해 서로의 거리가 멀어졌던 우리는 이제 진정한 우정으로 다가갔다. 졸업식 날 아침, 릴리의 문자가 내 휴대폰을 울렸다. 좋은 아침, 졸업생 여러분, 도둑질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걸게 되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는 우리 관계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부모님의 편애 속에서 성장했던 두 형제자매가 이제 진정한 동료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상징했다. 졸업식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단지 학위를 받는 날이 아니었다. 내게 있어 오늘은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한 확신을 주는 중요한 날이었다. 4년 전만 해도 부모님은 나를 투자할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겼지만 이제 나는 명예뿐만 아니라 번창하는 비즈니스와 국가적인 인정을 받으며 졸업하게 되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 고통 속에서 피어난 나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한 여성이었다. 졸업식 당일 나는 엘리너 할머니의 특별한 물건을 어깨에 걸고 졸업식에 참석했다. 그 물건은 내게 있어 그동안의 고난과 힘든 여정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물건이었다. 그 물건을 어깨에 걸치며 나는 내 성취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내가 걸어온 길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동안의 모든 여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내가 이루어낸 것들은 부모님의 인정이나 그들의 지지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나의 노력과 결단력으로 이룬 것들이었다. 조이는 나를 캠퍼스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그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은 더 이상 버스를 타지 않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은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이제 내가 그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캠퍼스를 걸으며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맞이했다. 졸업식이 진행되는 동안 캠퍼스는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찼다. 졸업생들이 각자의 검은색 로브를 입고 모자를 조정하며 우등 코드를 비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느꼈다. 그리고 멀리서 릴리를 발견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예상치 못한 감정으로 나를 껴안았다. 우리가 해냈다니 믿겨지나요? 그녀는 모자를 곧게 펴며 물었다. 그녀의 겸손함은 여전히 나를 놀라게 할 만큼 새로웠다. 우리는 각자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뤄냈어. 나는 외교적으로 대답했다. 행사 코디네이터는 우리를 입장시키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고 릴리와 나는 절차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배치되었다. 그때 나는 딘 로드리게스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저를 부드럽게 옆으로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배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졸업식 후 대통령이 특별 표창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먼저 당신의 주소로 호출될 예정입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추가 인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자연스럽게 펼쳐질 것입니다. 준비해 주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졸업식 리허설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긴장감 속에서도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졸업생들은 전통적인 화려함을 뽐내며 강당에 들어섰고
창문을 통해 수천 명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들어 거대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제게 기여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 없이도 내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가족 구역을 스캔하며 부모님이 앉아있는 자리를 찾았고 그들은 프리미엄 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 순간 나는 부모님의 인정이나 의심을 넘어서 내가 이루어낸 모든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나의 노력과 결단력이었고 그 어떤 외부의 인정도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그들이 미처 인정하지 못한 나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다는 사실에 큰 만족감을 느꼈다. 그리고 졸업식 후 나는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며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졸업식 당일 부모님은 정장을 갖추고 릴리는 화려한 드레스와 모자 조합을 입고 자랑스럽게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릴리가 저보다 몇 걸음 앞서 걷는 모습을 따라갔고 그 모습에서 뚜렷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너 할머니는 심플한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저를 바라보며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할머니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고 그 단 한 번의 제스처가 그녀의 모든 자부심과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힘과 애정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졸업식은 미래의 잠재력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연설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뱃속에서 느껴지는 나비들을 다스리며 다가오는 연설을 정신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내 이름이 불리자 저 멀리에서 엘리너 할머니의 특유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정중한 박수가 이어졌고 내 마음속에는 믿기지 않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졸업장을 받으러 올라가는 길에 릴리는 지나면서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그 짧은 행동 속에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학위 수여 후 할로우 대학교 총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고도 극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표창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의 졸업생 연설을 맡을 엠마 윌슨을 소개합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부모님의 표정에서 혼란스러움이 역력히 보였고 그들의 예상과 달리 제가 이 영예를 받게 되자 놀람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4년 전 저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웨스트필드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어떤 과정과 고난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주 30시간씩 일을 하며 동료 학생들을 고용하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만들고 최고로 졸업했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동안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은 단순히 성공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나는 회복 탄력성, 역경에서 힘을 찾는 법,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서 성공을 어떻게 재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무관심과 고통 속에서도 나는 내 길을 갔고 그 길에서 얻은 것들을 통해 나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웨스트필드에서의 교육은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고 그 한계를 통해 진정한 성장과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내 연설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면에서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과거의 내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곳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할로우 대학교 총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으며 엠마 윌슨 학생의 연설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특별한 인정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노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먼저
경영대학에서 엠마 윌슨을 올해의 졸업생으로 선정했습니다. 4.0 GPA를 유지하며 6자리 이상의 기업을 구축한 그녀는 진정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감탄의 속삭임이 일었고 나는 얼어붙은 채로 연단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내 모든 성취가 그렇게 주목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한 엠마 윌슨은 올해 전국대학 비즈니스 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승하며 우리 대학의 창업 프로그램에 전례 없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 끝난 후 청중은 더욱 거세게 박수쳤고 나는 잠시 그들의 환호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모님의 표정이 혼란해서 충격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은 이제 내 성취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무관심은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루어낸 것은 나의 노력과 의지로 이룬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윌슨 씨는 가족의 재정 지원 없이 모든 교육비를 자급자족하며 여러 일자리를 일하고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학업 우수성을 유지하며 이 모든 업적을 이뤄낸 학생입니다. 이 폭로는 청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나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그들의 표정에서 나는 그동안 내가 겪어왔던 수많은 감정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야 나의 가치를 인식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내가 부모님에게 보여준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 날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왔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날이었고, 그 어떤 인정도 그 무엇도 내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제는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너 할머니의 기업가 여정은 다음 달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매거진에 떠오르는 기업가적 재능을 다룬 표지기사로 실릴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 순간 청중은 기립박수로 터져나왔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서 나는 부모님의 얼굴이 색이 바래고 충격에 빠져 공포에 가까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대학에서 가장 뛰어난 졸업생으로 축하받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릴리는 졸업생들 사이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격렬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엘리너 할머니는 관절염으로 인해 무릎이 아팠지만 그녀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얼굴 가득 담고 강당 전체에 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박수가 마침내 조용해지자 할로우 대학교 총장이 다시 연단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윌슨 할머니의 특별한 사례를 기리기 위해 대학 이사회는 엠마 윌슨 회복탄력성 장학금을 설립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학생들이 교육의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탁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발표는 내게 있어 상징적인 승리가 되었고 부모님의 믿음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이름이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데 영구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박수 속에서 나는 자리로 돌아오면서 릴리가 제 손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너무 놀랍다. 그들은 너에 대해 너무 잘못 생각했어.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시상식의 나머지 시간은 흐릿하게 지나갔고 졸업생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자세 대신 어색하게 엘리너 할머니와 함께 서 있는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여러 교수님들과 반 친구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는 동안 가족 모임에 대한 접근이 지연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아버지는 긴장감에 맞서 공허하게 울리는 유쾌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엠마, 너는 우리를 붙잡고 있었어. 모든 사람들의 무심한 해고. 마치 비밀을 지키기만 했던 것처럼.
그들이 나를 무시하는 동안 고군분투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망쳤을지도 몰라.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신경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왔던 그대로였어요. 당신들은 그냥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릴리는 나를 감싸며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높고 힘차게 말했다. 모두가 엠마의 연설과 업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무런 지원 없이 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었는지 놀랍지 않나요? 그 순간 나는 내 안에서 새로운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릴리는 나의 편에 서서 그동안 부모님이 보여준 편애와 무관심을 깨고 나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어떤 외부의 인정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움찔한 듯했지만 그들의 표정에 후회가 드러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그들이 나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부모님은 어색하게 시도했지만 나는 품위 있는 우아함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을 축하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떠난 여정을 축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말이 끝나자 부모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증명해낸 것에 대한 자부심과 더 이상 그들의 인정 없이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확고해진 내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부모님과의 갈등과 상처를 넘어 내가 걸어온 길과 내가 이룬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너 할머니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특별하다고 항상 믿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와 우아한 호접의 축하 배너들이 진정으로 축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릴리는 우리가 들어서자마자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곳은 정치학 리셉션과 너무 다르네요. 모두가 정말 서로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곳은 내 집과 같아요. 이 사람들은 부모님이 나를 볼 수 없을 때 진심으로 나를 보았어요. 조이는 그때 바로 달려와서 나를 꽉 껴안으며 엘리너 할머니와 릴리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두 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작은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릴리는 얼굴을 붉히면서도 부드럽게 웃으며 내게 말을 건넸습니다. 늦지 않기를 바래요. 그 말 속에는 마치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릴리가 진심으로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로드리게스 학장이 다가와 손에 샴페인을 들고 있었다. 여기서 만난 모든 분들은 진짜 훌륭한 분들이네요. 라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믿으셨던 분일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내 이야기를 듣는 이들, 그리고 내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릴리가 내가 만든 지지자 네트워크를 살펴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나의 잠재력이나 선입견이 아닌 실제 성과로 나를 평가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의 조건부 승인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저명한 여성, 알렉산더 글로벌 컨설팅의 창립자 제니퍼 알렉산더가 다가와 우리 그룹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비즈니스와 경쟁에서 보여주신 프레젠테이션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니퍼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고 나는 단호하게 악수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팀에 합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니퍼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학업 우수성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여러분은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인재입니다. 신입 졸업생 중에서 이렇게 이미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한 사람은 드물죠. 그 말은 나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고 이제 나는 나의 노력과 결단력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확고하게 느껴졌습니다. 릴리는 내게 당신은 알렉산더 글로벌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라며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대회가 끝난 후 빨리 이루어진 일이죠. 급여는 상당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기회를 통해 제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릴리는 사려 깊게 대답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교수님들의 연설과 부서상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베넷 교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우수 기업가상을 수여했습니다. 오후 내내 저를 응원해준 교수님들과 비즈니스 동료들, 재정적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준 대학 직원들에게 엘리너 할머니
기회는 부모님이 한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혹은 상상할 수 없었던 기회들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뤘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에 가야 할까요? 내가 물었습니다. 조이의 차로 걸어가면서 엘리너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을 했습니다. 그 결정은 전적으로 너의 몫이다. 너는 그들에게 빚진 것이 없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사려 깊은 침묵을 지킨 후 말을 이었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말이다. 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방해가 될 것 같아.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지 말고 먼저 이 순간을 즐기자. 그녀는 조용히 말을 끝냈습니다. 리셉션이 끝난 후 우리는 대가족이 모인 임대주택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 나는 내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이 모인 장소에 도착했을 때 대화는 눈에 띄게 조용해졌고 친척들이 릴리와 나를 축하하며 다가오는 모습에서 열광적인 인사가 오갔습니다. 주방에서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전 자신감 넘치던 태도는 긴장감으로 대체되었고 그 모습에서 나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엠마, 너가 왔구나.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시도했지만 그 미소는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억지로 유쾌하게 다가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성공한 딸들이 있는데 엠마, 너 정말 대단하다. 그는 마치 제 업적을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듯했습니다. 그때 나는 순간적으로 침묵에 잠겼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성공을 축하하려 해도 그들의 불편한 태도 속에서는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또다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엠마, 왜 그 큰 컨설팅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나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하며 생각했지만 더 이상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잭 삼촌은 대화를 끊기 전에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너의 활동에 대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지. 왜 이제서야 말하냐고. 그 마른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채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 딸을 지지해왔어요. 수잔 이모가 단호하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재정적으로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잠시 그들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항상 매우 독립적이었어요. 그들이 저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이제 그들 없이도 충분히 잘 해냈습니다. 엘리너 할머니는 제 손을 살며시 잡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보여줄 차례야. 당신은 당신을 믿고 끝까지 해냈어요. 그녀의 직설적인 말은 내 안에 큰 힘을 주었고 나는 그동안 부모님이 인정해주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자신감 있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었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기대에 맞추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의 길을 축하해야 해요. 오늘은 나의 승리를 인정하는 시간이죠. 리셉션 후 베넷 교수는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특집 기사에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주세요. 나는 그제야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를 되새기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원 없이도 이룬 엠마의 놀라운 업적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치고는 다소 주목할 만한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가족 저녁 식사는 긴장된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친척들은 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제 사업과 커리어 계획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매번 성취할 때마다 부모님의 불편함이 눈에 띄게 커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내 성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고 그동안 내가 겪어온 고통과 성취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디저트가 제공될 때마다 가족 역학관계는 눈에 띄게 바뀌었고 부모님이 항상 권위적인 가족 모임의 중심이었던 곳에서 이제 부모님의 판단의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가치가 흔들리고 있음을 느끼며 그들은 고립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가치가 낮다고 여겼던 딸이 어떤 객관적인 방법으로도 자신을 예외적으로 증명해낸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뢰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친척들이 따뜻한 축하와 함께 떠났고 몇몇은 명함과 전문적인 인맥 제안도 했습니다. 대가족의 인정과 지원은 비록 늦었지만 진심으로 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직계 가족만 남았을 때 아버지는 화해의 제스처를 시도했습니다. 엠마, 어머니와 저는 계속 논의해왔고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그 말은 한때 저에게 모든 것을 의미했을 법한 제안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새 직장 근처 아파트의 보증금, 졸업 선물로 받은 4년간의 학비를 합친 금액은 너무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이제 거의 불쾌할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감사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나는 고르게 대답했습니다. 알렉산더 글로벌에서의 초봉은 연봉 9만 달러의 성과급을 더한 것입니다. 제 집은 꽤 안전합니다. 아버지가 보낸 충격적이고 불신에 가득 찬 표정 속에서 나는 그가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기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채 붉어졌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자신이 해고한 것이 자신의 업적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말했습니다. 네, 나는 당신이 능력이 있음을 확실히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간단히 동의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중요한 나 자신에게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떠날 준비를 하던 중 릴리는 저를 옆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엘리너 할머니와 며칠 동안 머물다가 새 아파트로 이사할 거야. 나는 그 제안을 살짝 미소 지으며 받아들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중요한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미니 가족 휴가처럼요? 그 제안은 너무 단순하면서도 심오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상치 못한 눈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내가 속으로 생각했을 때 부모님이 임대한 쇼케이스 하우스의 문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그동안의 무게가 어깨에 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간절히 원했던 그들의 승인은 제 자신의 검증된 가치 앞에서 무의미해졌습니다. 내가 선택한 가족, 즉 엘리너 할머니, 릴리, 조이, 제 멘토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나를 진심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정이야말로 진정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졸업 후 몇 주 동안 변화의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알렉산더 글로벌 사무실 근처의 편안한 아파트로 이사했고 대회 상금의 일부를 보증금과 가구에 사용했습니다. 학생팀의 관리하에 운영되던 작은 사업체는 계속해서 학생들의 학업에 맞춰 공정한 임금과 유연한 일정으로 제대로 고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그동안 내게 주어진 기회들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회였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한편 졸업 당시 엘리너 할머니, 릴리, 나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약속된 잡지 특집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나의 신입생 시절부터 수상 경력에 빛나는 기업가, 그리고 컨설팅 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며 나의 여정을 장애물 극복의 모범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 기사에서 나는 나의 성장과 성공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기사를 베넷 교수님, 딘 로드리게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를 지지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졸업 후 2주가 지나자 부모님과의 관계는 불확실한 영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대화는 어색했지만 그들은 일요일 중립적인 레스토랑에서 점심 모임을 요청했습니다. 대화는 처음으로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우리가 내린 선택과 그들을 안내하는 가정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인 대화에 덜 편안했던 아버지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당신들을 지지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단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들에게서 기대하지 않았고 나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사건을 고려할 때 부모님의 과소평가는 거의 코믹했지만 그들의 인정이 그들에게 중요한 움직임임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단순히 동의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요청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제 안에 상처받은 아이는 그들을 완전히 거부하고 수년간 느꼈던 해고의 고통을 다시금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주기를 계속하는 것이 피해를 확대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나는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열려 있다고 말하며 당신이 생각하거나 바라던 사람이 아니라 실제 내가 누구인지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공정해 보입니다. 아버지는 그동안의 자신감이 현저히 가라앉은 채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잘못했다. 우리는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 큰 상처를 입혔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엠마,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묻어 있었고 비록 완벽하지 않지만 그동안 부모님이 내게 보여줬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며 화해를 제안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내게 한 말은 나의 선택에 대한 존중의 표시였고 그들 역시 더 이상 나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는 덧붙였지만 그 말 속에서도 우리는 과거의 오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여름 동안 나는 릴리와 엘리너 할머니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알렉산더 글로벌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릴리는 교육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비영리 단체에서 초급 직책을 맡게 되었고 특권과 기회 격차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영향을 받으며 사회의식이 크게 변했습니다. 매주 자매 만찬 중 릴리는 우리의 길이 얼마나 달랐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다른 학생들이 우리가 겪었던 장애물에 직면했지만 우리의 예외적인 노력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사회의식은 그 어떤 사과보다도 나를 기쁘게 했습니다. 릴리는 부모님이 그녀를 위해 구축한 황금 아이의 정체성을 넘어 진정한 공감과 목적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나는 디지털을 계속 감독하면서 컨설팅 업무와 함께 생산적인 리듬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 에이전시에서의 첫 성과 리뷰는 선배 파트너들의 찬사와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동반했습니다. 수년 동안 힘겹게 쌓아온 재정적 안정성이 드디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 안정성은 이제 더 이상 불안정한 미래가 아니었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엘리너 할머니의 호수집을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우리가 현관에 앉아 일몰을 감상하는 동안 작은 나무 상자를 저에게 선물했습니다. 나는 이걸 적절한 순간을 위해 간직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안에는 섬세한 은색 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학교를 마칠 때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할머니는 그 팔찌를 건네며 내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성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말은 내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동안 나 자신을 너무 외부의 인정에 의존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처럼 나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어떤 외부의 평가보다도 내면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엠마.
당신의 여정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겪은 여성은 더 쉬운 길을 드러내지 않았을 법한 면에서 특별합니다. 라는 할머니의 말은 내가 겪어온 고통과 어려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말은 내가 경험한 불공정함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 역경을 통해 발전한 강점이 내 정체성과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졸업 1주년을 맞아 나는 저축한 돈과 사업 수익의 일부를 웨스트필드 대학교에 1세대 성취 장학금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기존의 학업 지표에만 초점을 맞춘 장학금과 달리 이 기금은 학생들이 가정이나 재정적 장애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결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나는 기부 내역을 마무리하면서 선발위원회에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학생들이 어디에 있는지뿐만 아니라 무엇을 극복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장학금의 첫 번째 수혜자는 회계 공부와 동생들을 돌보며 2가지 일을 하는 젊은 여성으로 저 자신을 강하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그대로 겪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통해 성장한 것처럼 그녀도 그 길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그녀가 제가 부족했던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꾸준한 노력 덕분에 점차 제한된 신뢰를 얻게 되었고 장학금 발표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를 수 있는 사다리, 기회를 만든다는 제 연설을 들으면서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님의 표정에서 나는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만이 아니라 비교나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부심이 묻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진정한 존경을 표현할 수 있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더 직접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건 드문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런 작은 인정은 내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지만 나는 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바로 외부의 검증, 심지어 부모님의 인정조차 궁극적으로 내적 확신에 부차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마침내 그것을 인정했을 때 내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식은 그동안 존재해온 현실을 따라잡았을 뿐이었습니다. 릴리와 나는 부모님이 만든 비교의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매애를 계속 강화했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하이킹 여행 중 릴리는 한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완전히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경치 좋은 전망에 도달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한 가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과거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풀어가는 진행 중인 과정이에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말을 들은 것을 절대 잊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이 앞으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정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용서입니다. 릴리는 사려 깊게 고개를 끄덕이며 나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보지 못했겠지만 이제 그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래 광활한 풍경을 바라보며 서로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릴리는 과거의 비참한 청문회에서 내가 겪었던 고통을 상기시키며 그 변화는 제 상황뿐만 아니라 자존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승리했다는 것은 부모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만족감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 깊은 승리는 부모님의 평가가 실제로 저를 정의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릴리의 말을 듣고 깊이 고백했습니다. 저는 항상 능력 있고 가치 있으며 투자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은 제 한계가 아니라 그 한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내게 과소평가했던 것들은 사실
내가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과소평가되거나 무시당한 사람에게는 아마도 그것이 가장 강력한 깨달음일 것입니다. 내 가치는 타인의 인식 능력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내 고유한 잠재력이 아닌 타인의 상상력 결핍에 국한된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과소평가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초기의 상처와 부정적인 평가들은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겪어온 고난을 통해 나는 회복력, 자립심, 결단력을 키웠고 그것은 이제 나의 정체성과 성공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키우지 못한 자질 자체가 부모님이 상상할 수 없었던 성공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비전이 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포용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경험한 불공정함은 정당화되지 않았지만 그 역경을 통해 발전한 강점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비전이나 기대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만든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따라 내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길을 걸으며 나만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가치와 성장입니다. 졸업 1주년을 맞아 나는 저축한 돈과 사업 수익의 일부를 웨스트필드 대학교에 1세대 성취 장학금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기존의 장학금들은 대부분 학업 성적만을 기준으로 지원했지만 이 기금은 특히 가정이나 재정적 장애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나는 선발위원회에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학생들이 어디에 있는지뿐만 아니라 무엇을 극복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 수혜자는 회계 공부와 동생들을 돌보며 2가지 일을 하는 젊은 여성으로 나 자신을 강하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그대로 겪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도 그 길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미래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은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비록 타인의 기대에 맞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